자, 그리고 이걸로 제가 발표할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정의연대 이제 사무총장, 김상민 사무총장님이 이제 추가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지난 한 1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주시 단기동의 이 골프 연습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건축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시 단기동의 이 골프 연습장의 이제 불법 실태하고 그다음에 이 건축법이라든지 현행 법령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맡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건물 붕괴 사건으로서는 삼풍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풍백화점이 1995년도 6월 29일 날 이 붕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원인이 부실 공사 및 부실 공사 감리, 부실 관리가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502명이었고요. 실종자 30명, 구조 40명에서 전 국민이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건과 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 곧 원주시에서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하고 저희 단기동 골프 연습장의 건축 과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삼풍백화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부 구조를 변경 허가 없이 시공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봉화산 골프 연습장도 마찬가지로 내력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보호 이런 구조 변경이 허가받지 않고 이것이 이제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의 경우에 또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준공을 했고 봉화산 같은 경우도 허가 승인을 받았지만은 그 승인 자체 과정이 불법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감리자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력벽이 매장의 넓이를 넓게 한다고 해서 내력벽을 줄였거든요. 매장을 넓히게 돼서. 지금 지하 1,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력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를 들면 60 곱하기 342평방미터 분량의 이 지하 내력벽이 바로 위에는 이제 큰 대형 수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건물인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기둥이 8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800mm짜리가 600mm로 줄이고 그다음 철근 숫자를 16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마찬가지로 봉화산 연습장도 거의 절반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600 곱하기 2600짜리 기둥을 60 곱하기 60 2개로 바꿨어요. 60 곱하기 600, 그 다음에 600 곱하기 700.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600 곱하기 1200만큼 된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기둥의 면적이 절반으로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기둥이 이제 반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기둥의 기둥의 개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대신 면적은 이제 반으로 줄은 거죠. 그리고 철근도 당시 삼풍백화점 같은 데 L자형을 써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일자 형식의 철근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이제 하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2층부터 4층까지는 H강을 했는데 철골을 감아야 되는데 철골 감는 게 없이 그냥 기둥 철골 H빔에다가 원래 철을 갖다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화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내화를 해야 되기 열을 갖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뿜치를 해야 돼. 내화 뿜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60mm인가를 해야 되는데 5mm로 줄인 거야. 10분의 1로. 그래갖고 이제 이게 거의 뭐 의미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보도 209개가 돼야 되는데 184개로 50개나 감소를 시켰고, 보가. 이 아저씨 보가 없으면 이 하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품백화점도 확장을 하려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체육시설 같은 데 늘리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건물에다가 구조 계산도 없이 400평방미터나 900평방미터나 2014년에 확장을 시켜줬어요. 원주시에서. 이게 상품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무너졌는데, 지금 저는 이제 봉화산 골프 연습장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거에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력벽도 없고, 뭐 철골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보도 다 잘라먹고, 뭐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건물이 버티고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신기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조짐을 보게 되면, 식당과 천정부터 균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상품회가죠. 근데 여기 아다시피 2012년도부터 바로 위에가 이제 그 수조인데, 사우나인데, 사우나 거기서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구조가 뒤틀려서, 건물이 뒤틀려갖고서, 물이 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붕괴가 이제 초읽기에 저는 이제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미 2013년부터 2012년부터 이게 언론 보도를 계속 탔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세계일보라든지 뭐 KBS라든지 2013년에 KBS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언론 보도 한 10여 군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건축가 공무원들도 지금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 연관돼 있죠. 뭐 그 다음에 여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 법원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여러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일종의 원주시 토착 비리로서 해결이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게 되면 그동안에 이 범죄를 갖다가 은폐했던 공무원들이라든지 불법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또는 경찰 뭐 이런 사법기관들까지 전부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문제를 계속 지금까지 그냥 꾹꾹 숨기기만 해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번 광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시공을 할 때 감리가 있어갖고 단계별로 이렇게 쭉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감리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아니면 감리가 눈 감아주는 그런 어떤 시공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똑같은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해서 오늘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붕괴가 됐던 이유가 광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슬래브 이제 타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거를 감리가 단계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쭉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 봉화산 골프장 연습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그 단계별로 이게 지금 설계 허가 도면하고 똑같이 공사가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감리가 없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수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구조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내력벽도 잘라먹고 그 다음에 뭐 기둥도 반 잘라먹고 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막 진행이 되는데 전혀 허가되지 않는 도면으로 막 진행이 한 거예요. 근데 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제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광주 아이파크는 다행히 이제 짓다가 이제 무너졌어 다행인데
이건 지금 준공 상태라서 이거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러니까 1000명 가까운 인력이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인력 인명 폐가 나는 대형 참사가 지금 예고됐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자, 그다음에 제일 아까 그 구조 그러니까 무단 시공도 시공이지만 제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감리가 없이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 감리가 없다는 게 뭐냐면 2005년도에 보게 되면 예산종합건축사무소가 그 감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감리 업체로서 폐업을 한 상태에서 이게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감리업자로 실제적으로 감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연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없이 전 공사를 갖다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그 2013년 그 재판 받으면서 뭐냐면 자기가 설계 및 감리를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의 이름을 빌려갖고 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건축사 사무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예산건축사무소가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기술단이라고 하는 그 건축사무소로 바뀌었는데 두 회사 모두 감리사를 갖다가 감리를 하게 되면은 그 감리자를 건축사협회 또는 감리사협회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는데 등록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 이걸 했다라고 원주시에다 허위 보고를 하고 그 감리 보고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다 증명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김맹아, 최태하, 조형범 이 감리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서 건축사협회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 없음. 이게 다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이건 증거에 다 있는 거죠. 정연주, 김맹아로 최태하, 김맹아를 정연주, 김맹아로 감리자 변경 신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2007년에. 근데 이 정연주라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증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문제들. 근데 이것도 원주시가 그것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주시의 결탁 없이는 이게 건축사도 아닌데 어떻게 감리자가 됩니까? 신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원주시의 불법 방조 없이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이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간기술단이 다시 또 이게 폐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뭔가 이 개인에서 그 다음에 개인 사업체를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기술단 건축사무소라고 그래서 또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게 되면은 여기서 신고했던 그 인력이 아까 얘기한 그 건축사협회에 통보된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사 없이, 그러니까 감리자가 없이 전 기간 동안 감리자가 없이 적법한 감리자 없이 정현주라는 사람, 건축사도 아닌 정현주가 지 마음대로 설계 막 변경하면서 시공하고 불법 시공하고 감리도 지가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엉터리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초공사 때부터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엄청난 불법이 이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얘기처럼 그런 감리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감리가 일단 없는 상태에서 했던 거를 감리 없는 공사 시공을 갖다가 사용 승인을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수선에 해당되는 불법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기둥 다 빼먹고 절반 정도 다 빼먹은 그런 구조 변경을 했는데 이거 대수선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원주시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일괄 승인 대상이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승인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이 불법 문제죠. 그러니까 감리 없이 한 거, 그 다음에 대수선을 갖다가 일괄 승인 아주 경미한
경미한 그 변경사항이라 그래갖고 사용 승인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소방 필증. 소방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이제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소방 관계된 것의 법률을 갖다가 위반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소방 필증을 내주려면 소방 필증을 내주려면 소방 감리를 갖다가 그 업체가 그 감리 업체가 이 마찬가지로 그 소방 시설 그 감리업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 감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소방 필증 발급에 해당됐던 그 업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법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찬성이라는 주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찬성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업체가 어떻게 하면 안양 소재예요. 그래서 안양에다가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소방서에 소방 그 인력으로 그 등록된 바가 없는 거야, 이 인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엉터리 감리하기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엉터리 그 소방 감리업자가 감리를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법에 의하면은 그 허위 보고를 해서 소방 필증을 받게 되면 소방 필증이 그 취소 사유가 되고, 소방 필증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방 필증을 받아야지 건물이 그 사용 승인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 소방 필증을 받은 건물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용 승인 취소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정의연대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그 공익신고, 불법 건축물과 그다음에 불법 소방시설, 불법 그 소방 필증에 대해서 지금 그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 한참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불법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이 불법을 갖다가 명백한 불법을 갖다가 강조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그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내가 분명히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직무와 직권남용을 했던 그 원창목 시장, 그다음에 여기 건축과장 이정원 씨 등등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나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이 불법이 확인되게 되면은 당연히 허가권자에게 그 명에서 사용 시설 갖다 폐쇄하고 다시 재건축 시설 폐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요 수사가 나온 대로 요 증거 자료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사용 승인 취소를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허가된 소방 도면에는 최초 허가된 도면에는 예를 들면 이제 수조가 100톤짜리 수조가 있었어요. 건물 오른쪽에 있는. 그런데 이걸 50톤으로 줄여갖고 왼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변경이 있었으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소방서에 의하면은 자기네들 최초 허가 받은 이후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변경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공문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완공 당시에 그런 어떤 수조가 반응을 푼다든지, 또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50가지의 소방이, 예를 들면 밸브가 없다든지 물 조절 이런 게 없다든지, 또는 자동 수위 조절 장치가 없다든지, 원래 신고에는 다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다 빼먹었어요. 비용 때문에. 근데 소방 필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건 왜 그렇게 됐냐? 감리가 없었기 때문에. 감리 업체가 가짜 감리사가, 시공사가 그냥 가짜 가공의 임무를 이찬성이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뭐 그 사람이 뭐 사후에 조작한 거죠. 사후에 도착을 했는데 어쨌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소방비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련 그 당시의 소방서장이 이건 이제 처벌을 받지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징역 갈 정도의 아주 중대 범죄를 지금 저질렀어요. 이 소방서장 당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불법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 건물 자체가 약 한 당시 2014년 당시 뭐 한 200억 정도의 그 감정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럼 이 건물을 갖고서 이 가져올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한 어떤 큰 뭔가 부패 범죄가 여기 연루되지 않았으면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많은 게 있는데 2016년하고 2019년에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계속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사람이 했는데 당시 원주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2019년에 시공사한테 벌점을 주고 그 감리자 전 차장한테 벌점 주고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게 고발했다고 한 통보예요. 그러니까 고발했다라고 우리한테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고발했다고 했어.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여기 그 원주시 건축가 강원도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상부 지시 우리한테는 원주시 그 강원도에서 했다라고 그러면 허위 공문서를 저희한테 발표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불법 건축물에는 법적 시효가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상주하는 한 계속 위험이 상주하기 때문에 건축 그 시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그 시효를 이유로 해서 안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야말로 그 건축가 이 원주시가 대놓고 아예 그 거짓말을 하면서 민원인을 그 우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원주시 그 담당 공무원 이분들도 법적인 책임을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방시설, 불법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이거 불법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공익신고팀에서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중시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집중, 특히 그 감리가 없이 시공됐다는 건 최근 건축물 붕괴 사고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공사, 그 다음에 감리업체 여기 아까 불법 가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곧 형사적인 처벌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 저희가 정의연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반부패 국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정부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양건모 상임이사가 여기 그 반부패 국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 측하고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그 민주당 정권의 아주 부패 그야말로 완판의 이 토착비리로 저희가 이 문제는 끝까지 단죄를 시키도록 저희가 이제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그 원주시 지금 워낙 지금 여기 아까 제가 했지만은 증거 서류가 한 2,0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대략 이제 큰 줄기만 오는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국민권익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법조치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여기 관련된 공무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부실 봉사를 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됐던 시공사 감리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엄한 이 처벌을 받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아마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님과 지금 이 사건의 민원인님께서 직접 일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원주시청 감사관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감사관 면담에서 그렇게 증거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정말 아주 커질 겁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도 저도 원주 시민 한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단체로서 이런 이제 공무원에 의한 그리고 원주 지역의 토착 비리라고 이제 의심되는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저는 다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드리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내용들을 전말을 다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 빨리 스스로 공무원들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좀 책임 있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